약물 치료는 비만 치료에서 병행요법일 뿐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겠죠.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안 될 때는 의학의 힘을 빌려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이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일도 많아지면서 정말 다이어트가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이 많은 대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도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먹는 약도 드리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약이나 다이어트 약 드시면서 몇 년간 시달리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정신성 약물 종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처방을 안 하고 있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삭센다, 자가주사를 많이 처방하긴 합니다. 그만큼 최종 선택 약물로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 삭센다 주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 삭센다에 대한 내용 짧게나마 짚고 넘어갈게요. 삭센다라는 거는 리라글루티드가 성분명인데요. 노보노디스크 제약에서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만들어졌었고 2017년에는 이 삭센다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 장에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줄여서 GLP-1은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 활동을 저하시켜서 포만감을 증가시키면서 뇌 시상하부에는 식욕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리라글루티드는 이러한 천연 GLP-1에다가 아세틸체인을 연결시켜서 방광기를 늘린 제제로 당뇨병에 쓰다가 부작용인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를 눈여겨보다가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상품 허가를 변경한 다이어트 약품이에요. 이렇게 펜으로 생겼고요. 직접 주사 방식으로 약물이 피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삭센다에서 왔다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라고 알고 거부하고 많이 놀라서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냥 팔에 찔러도 아프지는 않거든요. 네, 효과 있습니다. 이 리라글루티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적어도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거둔 사람들이 대다수고 초기의 저용량만으로도 한 2년 정도 체중 유지가 가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 5,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행한 적도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들이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해도 살 안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있습니다. 초반부터 효과가 너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보통 술을 못 끊으시거나 너무 낮은 용량으로 그냥 쭉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왜 효과가 없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약이 진짜 효과가 없어서 실패다라고 판단할 때는 6개월 동안 계속 썼는데 체중이 5%도 안 빠졌을 때 그때는 그냥 삭센다를 중지하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약이지만 부작용 당연히 있죠. 보통은 이제 메스껍고, 구역감, 설사, 변비 여러 가지 위장관계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제 증량함으로써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약이라고 부작용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니칼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이런 지방 흡수를 억제하다 보니까 복부 팽만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펜터민이라던가 콘트라브 같은 식욕 억제제는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손떨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를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 담석이나 담낭증,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삭센다 초기 용량은 0.6mg이고 펜 하나 전체 용량은 18mg이에요. 그래서 매일 0.6을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펜으로는 한 달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후에는 식욕 억제 정도에 따라서 약간 순차적으로 증량을 해서 최대 3.0mg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용량을 증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전에는 15만 원까지 했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삭센다 맞는 시간을 놓쳤어요. 생각났을 때 그냥 맞으면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삭센다는 방광기가 13시간 정도인 약제입니다. 이거를 고려를 해서 시간을 맞추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못 맞아서 내일 2배 용량으로 맞아도 되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8mg으로 맞고 있었는데 며칠 쉬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또 똑같은 용량으로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때는 3일 정도 못 맞았다면 처음 며칠 동안은 0.6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1.8mg으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체내에서 약이 완전히 분해된 이후 다시 용량을 너무 높게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보관은 어떻게 하냐면요. 삭센다는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고에 이제 얼지 않게 보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얼어버렸다면 이 액체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2도에서 8도 사이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봉을 일단 했다면 삭센다는 한 달이 이제 최대 팬의 운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삭센다를 실온에 두지 말라는 게 유통기한이 짧아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개봉하면 최저 용량으로도 매일 사용한다 해도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극한의 실내 온도가 아니라면 실온에 놔두건 냉장고에 놔두건 개봉 후 삭센다의 최대 기한은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을 갈 때 아이스팩에 담아서 가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비행기 안에서는 영문 진단서를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갑게도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작년 12월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의 비만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BMI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소아청소년인데 60kg 이상이 나갔을 때는 동일하게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삭센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삭센다 펜의 사용 방법. 이걸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웁니다.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0.6이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바늘을 빼고 알코올 솜으로 문지른 다음에 팔이나 복부에 딱 주입을 하시면 되네요. 물이 나오네요. 물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네, 약물 치료는 비만 치료에서 병행요법일 뿐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겠죠. 하지만 생활습관 교정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의학의 힘을 빌려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 삭센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